다음으로는 중국의 상황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미 강의한 바와 같이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서구 열강과의 대결에서 완전 패배한 중국은 서양 세력의 강대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861년 서태후 등과 함께 권력을 잡은 공진왕은 서양 세력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는 대외 화친 정책, 밖에 있는 외부 세력과 외부의 국가들과 친하게 지내자 하는 대외 화친 정책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서구 열강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배웠던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함으로써 일단 국내적 안정을 도모하게 되고 1871년 외국과의 최초의 평등 조약인 청일수호 조규를 체결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1874년 일본의 대만 정벌과 1876년 일본의 강압에 의한 한국 개국 이후에 소극적인 대외 화친 정책에서 적극적 개입 정책으로 외교 정책을 전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교 정책의 전환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소극적인 정책만으로는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중국 청나라의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청나라는 국내적으로는 중체서용적, 동도서기적 양무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우리가 많이 배웠죠. 양무운동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는 적극적 개입 정책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었고요. 이는 1882년 임오군란 발발 시 이홍장이 청나라 군대를 출병시킨 것과 대원군을 납치한 것, 원세계 위안스카이라고 하죠. 그 원세계를 시켜 한국 군대의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 1884년 김옥균, 박용우 등에 의한 갑신정변 발발 시 청나라 군대를 출병시킨 것, 그리고 우리가 배웠지만 동학농민운동 발발 시 역시 청나라 군대를 파견한 것 등이 그러한 적극적 개입 정책으로서의 전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양무운동과 대외 개입 정책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진압을 계기로 일본과 대결했던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차 강의에서 배우겠지만 청일전쟁은 바로 양무운동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중체서용적 국내개혁과 중화주의적 대외정책 때 명치유신 이후에 진행된 일본의 서구적 개혁과 현실주의적 대외정책의 대결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양무운동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중체서용적 동도서기적 국내개혁과 중화주의적 대외정책, 그리고 일본의 명치유신 이후에 진행된 서구적 개혁과 현실주의적 대외정책 간의 대결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배웠던 중국의 문호 개방과 국내적 대응 부분의 강의 내용에는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후 대외정책의 이러한 실패를, 즉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한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였던 강유웨이, 그 다음에 리앙취 차오라고 하는 양계초, 그 다음에 탄시통이라고 하는 담사동 등의 무술변법, 즉 100 Days Reform이라고 하는데요. 무술변법도 철저한 개혁 지향성에도 불구하고 중화주의적 질서관 고수와 서태후 등 보수파의 반발로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요. 양무운동 다음에 무술변법이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1900년 의화단의 난을 발생을 계기로 해서 서구 세력의 이권 침탈이 더욱 촉진되면서 결국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지로 중국이 전락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이 청일전쟁을 전후한 시기 중국의 국내 상황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3차 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